꿀쌤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꿀쌤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춘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일이 많아서 이렇게 꿀쌤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꿀쌤입니다. 오늘 어머니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나요? 학교에서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일이 있어서 꿀쌤하고 상의를 해볼까 해서 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과제를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모든 과제 참 많죠. 학교의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서 협동을 통해서 뭔가 과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모둠으로 과제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협동학습이라든지 프로젝트 학습 이런 거를 할 때 모둠을 짜서 과제를 하는 일이 많죠. 저희 아이는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모든 과제를 열심히 해나가는데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모든 과제인데 내가 많은 분량을 맡아서 하다 보니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꿀쌤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모든 과제를 하다 보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열심히 하는 친구,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 또 능력이 뛰어난 친구, 능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 안에서 어떻게 그 과제를 위해서 조율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모등학습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교육 과정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죠. 친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친구들 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마 그 과정에서 성실한 친구라면 그런 고민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성실한 친구들은 이 과제를 반드시 완성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자기 뜻과 같이 열심을 모아서 과제를 완성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모두 다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열심히 하는 친구 조금 뺀질거린다고 하죠. 열심히 안 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실한 친구들은 그 모습 보면서 충분히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해서 내 시간을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해냈는데 저 친구들은 뭐지? 뭔가 무임승차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불쾌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다 대고 왜 너는 열심히 안 해? 라고 하면 뭔가 속 좁은 친구가 된 것 같고 또 선생님한테 이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속상할 것 같아요. 모든 학습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 이런저런 과제들을 함께 해나가고 친구들하고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 말로 무임승차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5명이 같이 모든 수업을 하는데 뭐 PPT 만들 사람, 자료 조사할 사람 뭐 이런 역할을 나누는데 뭐 나는 학원 가야 돼서 바빠서 못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나는 PPT를 못 만들어서 못해. 이러면서 모든 과제에 열심히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돼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랑 같이 하는 것도 힘든데 열심히 안 하는 그 태도가 얄밉다는 거죠. 여러 부류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모둠에서 과제는 열심히 안 하면서 자기 점수는 쏙쏙 챙겨가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한 우리 아이는 뭔가 손해본 것 같고 이건 좀 아닌데 나만 힘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친구한테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워해서 속만 끓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그런 마음들 선생님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모든 과제를 하다 보면 티가 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제를 하는 중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상황을 보기 때문에 아, 저 친구가 성실하구나. 이 모둠에서는 이 친구가 핵심 키를 가지고 끌고 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죠.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모둠이 한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도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 모둠에 똑같은 점수를 줬을 때 그 모둠 안에서 노력을 한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열심히 정말 시간과 노력을 들인 친구하고 그러지 않은 친구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한 모둠에서 점수를 주더라도 그 점수를 차별화해서 주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제를 다 완성을 했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점수가 다 같은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조금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모든 과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주시기도 하고 모둠원들이 스스로 자기 평가나 상대 평가를 해요. 친구들 평가를 하면서 저 친구가 이 과제를 하는데 기여도가 높았다라는 걸 점수를 줄 때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 모둠에서 누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누가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친구가 알면 좀 덜 속상할 것 같네요. 선생님들도 항상 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모둠 학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지만 거기에 기여도는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성적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모든 친구가 열심히 그 모든 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들로 선정을 하려고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친구들이 안고 가는 고민이 좀 덜 하도록 성실한 친구들이 그런 손해보는 느낌을 덜 받도록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도 어떻게 하면 수업 안으로 끌어들일까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 선생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믿고 기다리면 덜 속상할 것 같네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속상하거든요. 너도 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누구는 안 했어요 라고 가서 이르는 꼴도 참 웃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돼서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까요? 꿀쌤,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과제를 하면서 아, 속상하다.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실하게 했는데 저 친구는 왜 저러지? 라는 원망이 당연히 생기죠. 그렇지만 그거를 꺼내가지고 아이들하고 공론화시키기는 어려울 텐데요. 엄마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가 자라게 되면 어디 가서든 단체에 속하게 되겠죠. 어떤 단체에서 한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과제, 팀별 과제 같은 일들이 주어지겠죠. 다른 타인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내 아이처럼 성실하고 딴짓 안 하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에 나가면 더 다양하게 무임승차를 하고 노력하지 않고 성과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일이 있었다면요. 사회에서는 어때요?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2, 3, 4 몇 배의 사람들이 더 그런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 내 아이가 분명히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다면 그것이 회사의 윗선에서 볼 때는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볼 때 어떤 친구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팀에서 누가 진국이구나, 누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임승차를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의를 하거나 안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성실하게 한 친구가 답변을 하게 됐죠. 그러면 회의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 일의 핵심 키를 갖고 있는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런 마음은 들겠지만 학교 때도 뭔가 선생님이 방법을 찾아 주실 거고요. 커서도 이 아이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이다
성실함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모듬에서 내가 굳은 일을 맡고 이끌어가고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뭔가 프로젝트를 완성했던 경험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큰 경험이 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뺀질거리는 구성원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친구는 어떻게 했었지? 그 친구는 어떻게 하니까 같이 할 수 있었지? 결국은 내가 성실히 한 만큼 돌아오게 되지, 그 평가에서 나한테 좋게 돌아왔지라는 경험이요, 나중에 사회에서 자기가 핵심 인력으로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돼요. 지금 잠깐 손해를 보거나 모듬학습에서 조금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아이에게 반드시 그 태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까지요, 그 태도가 쭉 이어져서 이 아이의 능력과 성과로 이어질 거니까요. 자, 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뭔가 어설퍼 보이기는 하지만 사회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작게나마 경험할 수 있는 미니 사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단단하게 만들어져 간 아이가 나중에 자립을 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단단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네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네가 뭔가 프로젝트를 맡아서 열심히 해본 경험이 너의 인생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너에게 큰 자양분이 될 거야. 네가 뭔가 프로젝트를 맡아서 나중에 커서 뭔가를 완성해야 할 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아이들은 미래까지 사실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속상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선생님을 믿어봐. 선생님의 이런 것들까지 반영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선생님한테 그거를 부드럽게 전달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싸우고 불손하게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역할, 자기가 받을 몫은 받아낼 줄 아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니까요. 선생님께서 그 반영을 안 해주실 때는 그렇게라도 이야기하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나의 이런 태도가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 하는 데까지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수많은 일들을 앞으로 겪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이니 조금 한번 그 친구를 설득해서 같이 해봐. 어떻게든 같이 협동해서 하는 거를 노력해봐. 안 되더라도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너는 너의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크게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이의 하나의 경험이 이 경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제를 했던 경험과 생각들이 나중에 커서 아이의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주니까요. 지금이라도 아이가 그 일을 바라보는 뷰를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키워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모듬학습 하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속상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주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고민이 있을 때는 꿀쌤을 찾아오세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